자, 2부 방송. 이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네요. 자, 좋습니다. 자, 2부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2부의 시작은요, 여러분들 그림 하나 보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림 하나 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업비트에 사토시 마켓을 가보시면 솔트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솔트라는 코인이 있고, 그 솔트라는 코인이 오늘 빗썸에 상장됐다는 사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저희 방송을 이제 쭉 보셨던 분들은 9월달 방송에서 솔트를 제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9월 22일 날, 9월 22일 날이니까, 아마도 요쯤일 것 같은데, 자, 보시면은, 이제, 9월 22일 매수 시점이 이제 여기 5시쯤 넘어서니까, 방송 시간으로 봤을 때는 그날 저녁 9시죠. 네, 저녁 9시부터 이제 10시까지. 보통 방송을 제가 뭐 한 10시 한 15분, 요때까지 하니까, 자, 요때 이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22일 날 말씀을 드렸고, 그때 가격대로 이제 추천드렸던 가격대가 보통 이제 6,500 사토시대를 이제 기본으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랬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매도가를 이제 정해드릴 때 이제 충분히 수익이 나는 지점을 3차 목표 매도가라 그래서 요 라인대, 자, 빨간색으로 표기를 하기보다는 이 녹색 선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뭐야, 저 밑에 뭐 요만큼 샀는데 요 정도 낙폭이면 수익이 거의 없는 거 아니야? 가 아니라요. 지금 워낙 오늘 폭등을 하면서 차트가 갑자기 이제 위로 이제 솟아오르다 보니까 시각적인 효과가 이렇게 좁혀져서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이 당시에 이제 바로 3일 뒤입니다. 바로 3일 뒤에 바로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서 하루 뒤이죠. 하루 뒤에 바로 짚어드리고 하루 뒤부터 상승을 해서 바로 13.8%의 수익으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출발을 했었고, 익절을 하실 분들은 이제 익절은 언제나 요 정도면 이제 언제나 옳은 익절이기 때문에 목표 매도가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매도하실 분은 매도하시고, 자, 일부 물량을 홀딩, 일부 물량 매도도 항상 분할 매도를 하셔야 돼요. 한 번에 다 매도를 하셔도 좋지만 일부 매도를 하고 점점 낮아지는 가격 또는 점점 높아지는 가격을 보고서 매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코인이 있는데 A라는 코인을 내가 1,000원에 팔려고 했는데 1,000원이 왔어요. 그럼 전부 다 파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물론 1,000원에 딱 팔고 나서 가격이 그때부터 막 떨어져서 엄청난 고점에서 매도에 성공을 하셨다면 1,000원에 다 파는 게 가장 큰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공하기란 또 마침 또 어려운 점이 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통은 또 이런 반대 경우도 있죠. 가격이 더 올라가는 경우. 그럼 1,000원에 다 파셨을 때 아쉬워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도를 할 때도 분할 매도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목표한 가격이 도달했을 때 일부 뭐 예를 들어서 50%를 팔았다. 그럼 나머지 50%는 보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진다.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정리를 해 나가는 겁니다. 빠르게. 그렇게 돼버리면 굉장히 높은 곳에서 내가 원하는 지점 부근에서 익절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럼 올라가는 대로 나머지 물량을 소진해 드리면
1,000원보다 더 비싸게 평균 단가를 높여서 수익을 늘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분할 매수에 반대되는 분할 매도 방법이죠. 그래서 나머지 이제 잔여 물량 같은 경우에는 보유를 쭉 했더니 지속적으로 계속 우상향을 그려갔고요. 매집 정황들이 계속 잡혔고 결국에는 오늘 빗썸에 상장되는 것 때문에 일련의 이런 작업들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최대 76.9포인트. 네, 이 당시에는 이제 방송 직전에 한 방송 전이니까 상장 전 사진입니다. 그럼 상장 직전 이후에는 여기서 더 올라갔어요. 여기 보이시는 게 12,500사토시인데 제가 캡처를 떴던 것은 11,500대입니다. 1,000사토시니까 10% 정도가 이때부터 더 올라서 상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익들을 저희 이제 유료 회원분들, 정회원분들한테는 이제 매수픽, 또 그리고 지금은 또 이제 무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행동을 옮기셨던 분들은 좋은 수익들을 다 걷어가셨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또 그치는 게 아니죠. 비싸게 상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산 물량들이 아니라 훨씬 더 아래에서 산 물량들이기 때문에 보따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빗썸 코인이 어제 소개해드렸던 킨코인, 코인빗이라고 하는 곳에서 진행을 했던 뭐 킨코인이라든가 롬TV처럼 수량을 제한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지정된 시간 안에 이제 입금을 코인을 보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 물량들을 빗썸으로 보내면 빗썸에서 상장 후에 또 좋은 가격에서 팔 수가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상장 가격이 내가 산 가격과 근접하다면 수익을 누릴 수가 없고 리스크가 또 발생을 하니까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셔도 되고, 내가 또 한 번의 수익을 또 이중으로 만들겠다고 하시면은 코인들을 다 옮기셨죠. 그건 선택에 맡겼습니다. 제가 선택에 맡겨서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빗썸에 갔던 이 코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마 오늘 직접 또 투자를 또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됐을까요? 요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야, 또 보시면 또 보자마자 또 억소리가 나오죠. 장난 아닙니다. 또 자, 상장이 이 포인트 된 겁니다. 상장이 되자마자 이제 가격이 막 쭉쭉쭉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라는 표현보다 올라가려면 이제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보따리 하신 분들이 위에서부터 가격을 그렇죠. 걸면서 고가에 매도를 하기 위해서 진행한 겁니다. 최고가는 1,000원이고요. 합의점을 보기 시작한 것이 이제 900원대입니다. 여기서 치열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돼버렸죠. 초상을 치렀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충분히 예견이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왜 그렇죠? 어떤 걸 예상할 수 있었죠? 뭐 다 나왔으니까 떨어졌으니까 뭐 상장하면 요새 떨어져, 이게 아니라 바로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첫 번째가 상장이라고 했을 때 호재 중에 가장 큰 호재가 바로 원화로 된 또 국내에서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우리나라의 또 국내 대형 거래소 빗썸과 업비트를 이용해서 상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호재입니다. 가격이 올라가요. 다만 선반영이 되느냐 아니면 거래소의 상장 후부터 올라가느냐, 그 차이가 있는데 요새는 어떻다라고 했습니까? 선반영이 돼요. 그 이유가 뭐다? 제가 솔트를 미리부터 여러분들한테 잡아드릴 수 있도록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참 저점부터 세력과 또 이런 것들을 미리 정보를 얻으신 분들이다, 아니면 저처럼 정보 없이 분석만, 차트의 분석을 가지고서 파악하신 사람들이 좀 매집을 한 그것들, 그런 물량들은 무조건 보따리를 했을 때 수익률이 100%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파는 거예요. 요새 트렌드가 또 그렇습니다. 선 반영돼서 엄청나게 올라간 가격을 가지고서 매도 물량들이 폭탄처럼 떨어지기 때문에, 또 어제 코인빗과 달리 거래 이 보따리 물량 자체를 시간만 제한을 걸어놨지, 언제까지 입금을 하시오. 근데 제한을 걸어놓지 않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물량이 폭탄이 터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어제 우리가 봤던 코인빗에서도 보셨던 거 기억나시죠? 롬TV. 롬TV는 뭐 더 악질적인 행태로 이제
덤핑이 일어났는데 솔트 같은 경우에도 악재일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요새 그냥 흔히 예견될 수 있는 그런 트렌드대로 선반영된 트렌드를 그대로 받고 있다. 뭐 업비트에 오늘 상장됐던 코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메디블록, 메디엑스죠. 메디엑스. 아이고, 글씨가 이상하네요. 메디엑스도 역시 4원이었는데 업비트에 상장한다고 하니까 17원까지 올라갔다가 400% 수익이죠. 업비트에 상장하고 나서 똑같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선반영. 그렇기 때문에 상장이 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근데 건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미리 내가 선점을 했다. 내가 또 운이 좋게 또는 내 전략대로 내가 선택한 가격대의 코인이 이런 상장 호재로 인해서 쭉쭉쭉하게 올라간다. 그런 분들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건들지 마셔라 라고 하는 것이 예견이 되어 있다라는 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한데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반영 되는 것들이 정보가 자꾸만 정보력이 좋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것도 참 저는 개인적으로 아리송한데 코인빗처럼 굉장히 뭐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는 경우들, 뭐 내부자들의 거래가 먼저 이뤄지고 있으면서 지인들을 타면서 뭐 그러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선반영이 이제 국내 커뮤니티가 또 워낙 잘 돼 있죠. 카카오톡이나 뭐 카페나 잘 돼 있으니까 선반영 트렌드가 먼저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역이용하셔서 차라리 내가 먼저 우선권을 못 잡으셨다라고 한다면 해당 코인을 가지고서 상장되기 전에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에서 이 상승을 보따리를 하기 위해서 몰려드는 매수를 역이용해서 그냥 단타만 하시는 것도 유용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이 솔트가 저희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들 중에 상장으로까지 이어졌고, 또 바로 어제 말씀드렸던 상장의 현재 모습들이 어떻게 결과가 끝나가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근데 물론 이런 변수는 또 있어요. 빗썸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와 다르게 중소형 거래소에서 하는 입출금, 코인 간의 이동을 금지하는 입출금 제한 조치, 지갑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다른 코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쵸? 업비트에서도 솔트를 살 수 있고요. 빗썸에서도 이제 솔트를 살 수가 있는데, 둘은 이름도 같고, 개발자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시세가 갑자기 달라지면서, 전혀 다른 세계, 다른 시공간의 다른 차원. 영화 스텔라처럼요. 인더스텔라, 그렇죠. 전혀 다른 코인 됩니다. 그때 되면은 다시 또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펌핑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베팅을 할 만한 가능성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럴 수도 있다. 즉 이러한 공지사항이 떴을 경우에는 빠르게 매수를 단타로 들어가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금은 이런 사전 공지도 전혀 없고 이미 상장된 이후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종료가 되었고요. 이어서 이제 나머지 코인들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살펴볼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세간의 또 이슈죠. 캐셔레스트의 이제 캡코인에 관련된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와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정말 중요한 캐셔레스트에 있는 코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과연 그러한 예상대로 흘러갈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또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좀 굉장히 또 고급 정보가 되겠죠. 또 이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시세 차이,
이런 것들도 직접 여러분들과 함께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한번 캐셔리스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도 많고 정말 탈도 많은 캡코인과 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는 캐셔리스트들의 거래소 알트코인들입니다. 안타깝죠. 참 재미난 이야기가 막 일어나기도 해요. 아시는 분들은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해드릴지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분들은 또 모르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이제 캐셔리스트의 캡코인입니다. 전체 그림으로 보시면 요래요. 거래소 코인이고요. 배당 코인이고 마이닝 코인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최초의 상장이 이제 마이닝, 그러니까 채굴을 하신 분들 사전에 코인빗에서 다음 주에 덱스코인, 자 이것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덱스코인이라고 해서 코인빗의 거래소 코인이 정식으로 거래가 됩니다. 자 거래가 되고 아마 마지막 국내 시장에서 글쎄요 뭐 빗썸에서도 하겠다고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진행을 할지 정말로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빗썸에 대한 얘기는 좀 잠시 제껴두고 코인빗이 이제 마지막 거래소 코인의 끝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어쨌든 간에 덱스코인도 이제 나오지만 캡코인 같은 경우에 또 덱스코인처럼 처음에 거래를 위해서 물량을 혈액순환을 위해서 최소한의 물량을 공급을 해야 되죠. 투자자들한테. 그래야 뭐 사고 팔고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만 물량을 쥐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을 채굴의 형식이라는 것을 표현을 빌려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파는 거죠. 판매를 합니다. 자, 프리세일을 하는데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이 캡코인 같은 경우에는 0.01원에 매수를 저기를 해서 0.1원이군. 0.1원. 0.01원이 아니라 아마 0.1원일 겁니다. 그리고 보통 0.03원에서 0.04원 정도. 0.3원에서 0.4원 정도가 초기에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셨던 홀더들의 진짜 가격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엘리엇 3파동이 터졌죠. 그 다음에 정확히 또 ABCD로 가고 있는데 이게 뭐 차트만의 이야기냐. 엘리엇 파동 3파동 이후에 ABCD 하락 5파 다 왔죠. 교과서로도 쓸 수 있는 그런 파동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정직하게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쵸? 주식과 다르게 역사적도 짧고 제도권화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투기성이 훨씬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주식 중심에서 물론 경제학 논리이기도 하지만 이론이지만 엘리엇 파동을 포함한 대다수의 패턴들이 고지고대로 맞아지기 어려운 것들 차트를 붕괴하고 차트를 깨버리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 코인인데 그러한 기회가 없어진 이유가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여기에서 이미 차트대로 가지 않고 하락 3파, 하락 5파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원래 말아 올려갔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보입니다. 가격에서도요. 공지를 막 했어요.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이벤트, 호재 이런 것들을 보시면
여기서 1차 가격 방어가 안 되니까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말아 올리는 것. 여기가 이제 공지들, 호재성 공지들을 유인책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 방어에 실패하고 지금은 나락의 끝으로 와 있다. 0.49원이고요. 방송 전 기준으로 0.46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가격이 무슨 가격일까요? 그렇죠? 초기에, 2달 전에 초기에 진입하신 분들, 이분들은 2원까지 올랐으면 거의 5배 정도의 수익을 봤었던 코인인 캡코인을 홀딩을 계속하고 추매를 하시고 안 파셨다면 지금 고스란히 원금액까지 도달할 정도로 많이 밀려나왔다. 근데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원화 입금이 제한이 되면서 투자자들에 의해서 가격이 자연스럽게 방어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쵸? 원화 입금이 안 되니까 가격 하락은 어쩔 수가 없었다. 근데 두 번째는 이러한 것을 이용하는 악성 개인 고래들의 작업들이 실제 오피셜로 있었다는 겁니다. 악성 고래, 즉 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뭐 정말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작전 세력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돈이 좀 많은 그냥 개인 투자자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세력을 팔을 이루고 담합을 하고 뭐 그런 형태가 다른 코인이나 다른 거래소에도 물론 있지만 캡코인 같은 경우에 수면으로 드러나고 그 정황에 대해서 기존에 이렇게 진성 홀더들이 손해를 보게 되니까 나중에 뭐 들어오신 일반 투자자들은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것들이 국내 유명한 모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이제 공론화되고 이분들이 모여서 처음에는 이러한 것들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다른 투자자들한테 말을 해주면서 가격을 우리가 막자. 그래가지고 실제로 억지로 이제 자전 거래를 통해서 자전 거래를 막 돌립니다. 그리고서 가격을 계속 덤핑을 시키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매수로 개미들이 모여서 매수로 물론 돈이 많으신 일반 투자자들 중에 묶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개미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이것들을 다 이제 매수를 던지면 그걸 받아 먹는 겁니다. 사버리는 거죠, 그냥. 그러면서 방어를 하기 시작하고 그런 싸움들이 엄청나게 일어났던 구간들입니다. 이 파란색 실선 구간이. 그랬는데 캐셔레스트 거래소에서 원화 입금이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지금 될 거면 또 언제 될 건지, 또 등등등 다양한 거래소 코인이잖아요. 일반 무슨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그런 코인이 아닌데 그런 해명도 안 하고 거래소에서의 대응도 너무 잘못됐고 느리고 악성 고래들이 그냥 말 없이 묵묵히 이렇게 코인의 가격을 자전거래 등을 이용해서 또 다른 마켓 USD 마켓에서 좀 더 싸게 채굴해서 대량으로 여기서 채굴한 것을 시세 차익을 이용해서 원화 마켓에 들어와서 그냥 다 팔아버리고 채굴 개념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가 어쩔 수 없는 물리적인 조건, 원화 입금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세력을 형성한 또는 어떤 개인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자전거래와 덤핑 가격을 찍어 누름으로써 원화 입금이 안 되니까 가격이 떨어지니까 여러분들의 자산이 막 3토막 나고 5토막 나니까 패닉세를 유도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팔게끔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가 여기에 대한 정황과 오피셜 어떤 정황과 그다음에 논리적인 것들을 이제 다른 또 방어를 하려 가격 방어를 하려는 것이 거래소도 아닌 일반 투자자들이 그리고 여론이 형성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 캡코인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대부분들 배당 코인들 뭐 코즈코인도 있고 UIO도 있고 곧 덱스코인도 나오고 빗썸도 하니 많이 하는 다양한 어떤 또 제2, 제3의 선택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먼저 한 것도 아닙니다. 코즈가 또 먼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제가 알기로는 코즈가 더 먼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다른 선택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캡코인이 훨씬 더 이 커뮤니티 일반 투자자들의 애증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것이 결코 해결이 되지 않고 또 한 번 더 이렇게 가격이 또 떨궈지니까 이분들이 이제 모여서
동참을 요구를 합니다. 처음에는 가격 방어를 위해서 우리가 사자. 근데 이제 어떤 투자자가 이런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괘씸해서라도 가격 방어를 위해서 결국 내 돈을 쏟아붓는 거잖아요.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뭐 대규모적으로 민심이 투자자들의 마음이 모이지는 못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직접 본사에 찾아가자. 다른 거래소들 뭐 비싼 뉴스 보셨나요? 옛날에 이제 가장 유명한 저는 280 비케 사건이라고 표현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비트코인 캐시가 33만 원. 저는 그 당시 커뮤니티 회원들한테 38만 원, 37만 원. 그리고 적절할 때마다 추매하는 구간을 해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쭉 가격을 사가지고 283만 원에 최종 매도를 했었던. 근데 280만 원 넘었을 때부터 서버가 뻑가가지고 폭파가 되면서 아직도 그것이 고의적인 것인지 아니면은 빅삼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때 뉴스에도 나왔죠. 그래갖고 이때 막 서버가 풀리고 나니까 가격이 90만 원대 있고 막 100만 원대 있고 130만 원대 있고 막 이러니까 반토막이 나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항의하러 가고 이런 일이 지금들도 막 있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전에도 거래소에 직접 찾아가서 난동 아닌 난동을 난동이 나쁜 뜻이 아니라 정말 억울하거나 손해를 너무 많이 보신 분들이 막 가갖고 막 해결을 안 해주니까 고객센터에서 뭐 전화 안 받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하니까 직접 찾아가신 분들이 있었죠. 근데 이번처럼 투자자들이 다 모여가지고서 집단적인 소송도 아니고 직접 가는 것. 그래서 거기서 임원진들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얘기를 했죠. 얘기를 해서 이제 어떤 것들을 이러한 것들의 문제가 있는데 답을 달라.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조치를 해달라.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결과는 바로 즉시 답들을 받은 것은 정확하게 없고요. 그냥 의례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받아들이겠다. 플러스 자기들도 죽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미더비라 그래서 그럴듯하게 미더비라는 표현을 공지사항으로 냈던데 공지사항을 통해서 다시 한번 투자자분들과 만나는 공식적인 자리를 만들기로 했다라고 이제 오늘 사이트에 공식 홈페이지에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가격은 또 떨어졌어요. 가격은 또 떨어졌다. 정말 무시무시한 이야기로는 또 오늘 또 막 이거 말고도 더 드릴 얘기가 많은데 핵심만 얘기를 하자면 시위를 하러 간 이 구성원 중에 이 작전을 쳤던 악성 고래가 개인 투자자가 같이 포함이 있었다. 근데 사실 알 수가 없죠. 이 사람들도 이런 움직임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지금 팽팽하게 파워 싸움을 하고 있었거든요. 돈이 있는 방어자와 물량을 확보한 악성 투자자. 근데 악성 투자자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고 이제 그 사람도 투자자로서 본인의 이익을 취하는데 그 전략이 조금 그쵸? 전략이 조금 다른 사람의 이제 피를 흘리게 하는 방법이었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 봤을 때 이제 비난을 받고 있죠. 거기에 이제 거래소의 방관과 거래소의 무능함이 또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도 여기 포함돼서 같이 얘네가 가서 어떤 걸 또 얘기를 해가지고 내 이익을 조금 반하는 정책들을 전달을 할까 그럴 수도 있죠. 소름인 부분입니다. 확인된 것은 아니고 이런 정황을 나타내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또 가면 또 시간을 또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아주 간단하게 말을 하면 캐셔레스트를 위해서 이 캡의 가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유저가 그 방안이랍시고 그를 주식하신 분들 액면 병합 같은 것들을 얼토당토하는 걸 얘기를 해서 사람들한테 이걸 해야 된다. 이걸 해야 그러면은 캡이 좀 가격이 살 거다. 했는데 사실은 알고 뜯어보면은
주식에서도 성공하지 못했던 케이스고, 논리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오히려 이쪽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유리한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고, 근데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이 대표단들이 거론했던 얘기들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간 사람 중에 다 같이 의기투합해서 캡 홀더들과 후발주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1원 때 1점 초반 때 이제 추천을 드린 적이 있었고, 그런 이제 가격 이제 그분들이 방어를 위해서 이렇게 모였는데 이런 것들. 다행인 것은 왜 이제 중요하냐? 다행인 것은 거래소에서 미더블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고요. 다음 주에 원화 입금이 이제 재개가 될 예정이다. 물론 또 예정입니다. 뭐 또 어떤 이유로 미뤄지게 되면 여기서 더 가격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실망을 하는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민심이 안 좋습니다. 자, 그런데 거래소에서도 어쨌든 간에 회사를 만들고 나서 처음으로 이런 상황에 직면을 했고, 본인들도 자신들의 마스코트, 그리고 자신들도 이걸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뭐 등등 가신 분들이 이제 진심을 느꼈다고 하니까, 정말로 다음 주에 원화 입금이 될지는 봐야겠지만, 다음 주에 원화 입금이 예정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이쪽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찍어 누르는 식으로 자전거래와 퍼드를 유발하는 커뮤니티 활동과 선동 이런 것들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향유하거나 증가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원화 입금 되기 전에 얘네가 어떻게 하기로 했든 상관없이 그냥 가격으로 공포를, 이게 제일 근데 즉각적인 효과가 있죠. 내 자산이 마이너스가 늘어나는 것만큼 확실한 패닉세를 유도하는 선동은 없다고 봅니다. 가장 직효죠. 그게 더 극렬하게 이미 물량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도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주말간에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지만 그것이 더 극렬할수록 다음 주 원화 입금이 예정이라고 한다면 1.5원 저항선까지 최소 1원까지 회복되는 것은 시기의 문제이다. 꺼내지 않은 숙제, 밀려있는 숙제, 호재적으로 봤을 때 캡의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달콤한 줄줄이 사탕들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보다 더 저점인들 0.3원대까지 가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이렇게까지 되려면 다음 주에 원화 상장이 미뤄져야 됩니다. 캐셔라는 거래소가 또 소비자를 상대로, 투자자를 상대로 거짓말하는 것들 정도의 악재가 터지지 않으면 0.3원대로 내려가기란 상당히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0.5원대에서 0.4원대에 이 기존의 물량을 보유하신 분들은 추격 매수를 하셔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 낮추는 작업을 꼭 하시고요. 신규 나 그때 안 샀다 이러신 분들은 지금 준비를 하셔도 좋습니다. 주말 동안의 가격을 보셔서 더 떨어지면 0.4원대에서 더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는 듯 하면은 0.5원대에서 즉 0.6원이 되기 전에 마무리하시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원화 입금은 당연히 지금은 안 되기 때문에 내일 본사를 직접 찾아가신다거나 아니면 약간의 수수료와 시세 차익의 손해를 감수하시고서 이더리움 등의 코인을 타거래소에서 전송해서 그 수익분, 손해분만큼 여기서 수익을 얻으면 된다, 메꾸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좀 공격적인 투자가 되겠죠. 손해를 좀 보고 원화로 환전을 하셔서 여기서 매수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지금 순간에 와 있는 첫 번째 지금 매수 전략이 될 수 있는 코인이고요. 두 번째 전략은 원화 입금이 되면 캡코인과 상관이 없다. 캡코인과 상관없이 지금 캐셔리스트에 있는 코인들의 가격이 정상적으로 해외 시세를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 자,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얘기를 했었죠? 한번 볼게요. 자, 이것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718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엄청나게 싼 거예요, 지금. 이더리움 가격은 조금 올랐네요.
이더리움 가격이 지금은 24만 2천원대. 뭐 업비트와 비교를 한번 해봤을 때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 것이냐. 업비트는 지금 비트코인이 740만원, 746만원대고요. 이더리움이 25만 4천원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원화 입금이 되면 가격이 정상화를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싸니까 누구나 다 살려고 할 겁니다.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시세 차익만 노리는 걸로 봤을 때에도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등을 매수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다. 캡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리스크가 느껴지신다면 캐셔리스트를 이용하시려고 하는 투자자분들은 이런 방법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자, 먼저 캡코인에 대한 매수 전략 포인트를 말씀드렸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세 차익을 정상화되기 전에 선점하는 방법. 세 번째는 아예 다른 코인들도 다 가격들이 원화 입금이 되면 소폭 상승할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단타로 생각을 하시고, 요 경우에는 시세 차익이고, 요 경우에는 스윙이죠. 단타도 가능하지만 조금 먹고 나오기보다는 캡코인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 방향을 잡는 순간 1원에서 1.5원까지는 잡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더 나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누적 수익률을 누리고 스윙으로 쭉 가져가셔도 상관이 없을 만큼 올 남은 하반기 시장에서 캡코인을 그렇게 바꿔가서 트레이딩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스윙 전략으로 가져가신다는 생각이 적합하고요. 나머지 코인들 많습니다. 뭐 캐셔레스트의 코인이 워낙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왑 네트워크, 왑도 지금 해외 시세가 지금 막 0.8원 막 이러고 있는데 여기만 막 0.6원이고 막 이래요. 다 지금 가격들이 평가절하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들이 원화 입금이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다시 시세가 맞춰질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시세나 다른 국내 시세가 캐셔리스트를 따라가지는 않겠죠. 여기만 낮은 거기 때문에 여기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전략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주말 다들 잘 보내시고요. 주말간에도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코인파는 시장의 생태계가 뭔가 또 극적인 변화,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위쪽에 방향을 무게를 둔 상황에서 또 하나 변수들이 발생한다면 특별 방송을 진행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텔레그램을 통해서 우리 정회원분들, 특히 유료회원분들한테 빠른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코인업 1부, 2부 방송을 진행을 했던 추세매매 전담 스페셜리스트 정재민이었습니다.